수사를 책임졌고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그것과 다르게 나왔다면, 무죄가 나왔다면 적어도 책임자는 책임지는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양승태를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아니야. 그전엔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범죄자다 해가지고 47가지 혐의로 해가지고 재판에 넘긴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씨. 당신 아니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일이 되나? 윤석열이 청구한 징계 무효소송을 방어해야 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사실상 패소할 결심을 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 나랏돈이 들어갔을 텐데 나랏돈을 헛되게 쓴 것이죠. 이겨야 제대로 쓴 것인데 어쨌든 재판 과정 보니까 이겼던 변호사들 다 잘라버리고 재판도 엉망진창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재판장한테 지적도 받고 이게 바로 직무유기형 직권남용인 만큼 정권 바뀌면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왜 패소할 결심을 했는가? 윤석열 징계 무효소송 그때 이겨야 될 재판에서 왜 일부러 졌는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윤석열이 승소해야 자기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피고인 재판에서 일부러 져? 법무부 장관인데 이겨야 되는데 이건 처벌 대상이고요. 양승태 건은요. 검사 한동훈의 무능함을 드러낸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장으로 양승태를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인사검증을 맡겼더니 어디 교도소에 갈 사람들을 적격자라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책임질 상황에서도 전 정부 탓이 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정말 너무 무능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 양승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변명하기를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얘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한 모양인데 이런 개뻥을 칩니까? 자, 이 사태의 본말은 이렇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는요. 강제동원 재판거래 일제 때 강제로 동원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관련한 재판 때 박근혜 정권의 코드에 맞게 박근혜 정권의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코드기도 했겠죠. 그렇게 그들 입맛에 맞게 판결 결과가 나오도록 양승태와 박근혜가 거래했다는 의혹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이 블랙리스트에 이제 이탄희 의원 등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관료들의 고위 법관들의 재판 독립 침해 의혹을 그런 규명하는 수사인데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요. 이 수사를 맡았던 사람 책임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동훈은 또 그렇게 윤석열을 따라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됩니다. 자, 수사 책임자들 이제 와서는 마치 내키지 않은 수사를 대법원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거는요. 김명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아니라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수사 의뢰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그 이전에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참 민망하고 참담합니까? 법정에서는 갑이 판사고 을이 검사인데 을이 갑을 수사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혹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데 너희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해? 그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검찰이 수사한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검찰 기다렸다는 듯이 김명수의 담화가 발표된 지 3일 만에 이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배당하고 법원행정처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한 수사팀은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을이 갑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혹독하게 조사했는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김현장에 가신 어떤 판사님. 네. 도저히 내가 이런 수모와 모욕을 법원에 있으면서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법원에 사표 내고 김현장 가신 어떤 변호사님 계세요. 그 당시 이제 판사로서 한동훈이 지휘하는 수사팀에 불려나간
100명 중에 1명인 판사였어요. 와, 그 당시 그냥 한동훈이가 얼마나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냐면은 수사에 협조하면 참고인,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강도 높게 수사를 했죠. 많이 보셨잖아요. 이재명 수사, 조국 수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분위기, 여론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김현장 가신 그 변호사님, 그때 판사였던 분, 그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 거리에 가로수를 부여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그 모욕감이 너무 심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로수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판사님께서 검사한테 당하고 나서. 자, 그때 한동훈은요, 그냥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수사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가 한동훈을 직접 거명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한편의 소설이다.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다. 이러면서 한동훈의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물론 양승태의 뻔뻔스러움은 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그런 장본인이 말이죠. 그딴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염치가 없는 건데, 그래 놓고는 뭐 사법부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야,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이딴 변명을 들어놓습니까? 정말 이 한동훈의 이런 뻔뻔함은 이게 티타늄 합금인 것 같아요. 티타늄 합금. 얼굴 피부가.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그 혀로 선자 혀로 망한다고요. 예, 한동훈의 새치혀로 윤석열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한동훈이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이라면서 사퇴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이가 한 말이에요. 이게 한동훈의 측근이 한 말이 아니라 익명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한동훈이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김건희는 아니라고 또 바닥바닥 우기고 있잖아요.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그런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윤석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통령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아냥 거였어요. 항상 이렇게 불편한 질문에 말장난으로 넘기는 윤석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당무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서 김기현이가 당대표 됐을 때 그 순위에 들지도 않았던 김기현이를 당대표 시킨 것, 그 용산 대통령실 작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수석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선거운동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치인들 상대로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압박했고, 이건 명백한 당무 개입이지요. 한동훈 네 입으로 얘기했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근데 내가 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퇴 요구한 게 불법이야? 자,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죠. 하나만한 고발 아닙니까? 민주당의 그 정치에 개선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만한 고발, 하나만한 공세, 이런 거 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좀 식요타, 한 방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이 얻어맞고 아프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유효타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진 권한으로 윤석열 탄핵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2월 말쯤에 좀 하시죠. 그때는 국민의힘 공천도 끝나고, 그래서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올 텐데, 그들 한 30명 정도가 이탈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탄핵 소추를 좀 해봅시다. 아니, 경찰에 왜 고발합니까? 경찰이 어떤 데입니까? 이재명 대표 테러당하고
1시간도 안 돼서 물 청소했던 새끼들인데 걔네들한테 고발해봐야 물 청소하듯이 윤석열의 의혹을 씻겨주기 바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만 안 고발하지 말고 유효타를 날리라는 거예요. 유효타를. 우리 김치꼴님도 말씀하십니다. 탄핵해야죠. 서민들 속 터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효타를 날리라고. 유효타를. 총선 국면을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냐, 윤석열 타도냐 아니냐, 이걸 갖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선거제도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게 뭘까, 이 고민하는 것보다도 신당들을 어떻게 따돌리지, 이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어요. 선거를 윤석열을 타도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양자 사이에 갈등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승하죠. 민주당 이꼬르 반윤, 민주당 이꼬르 윤석열 타도, 이런 도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조금 윤석열 불편하게 했다고 그랬다고 부산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윤석열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신당 따돌리고요. 그리고 한동훈의 차별화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 제발 좀 탄핵 좀 하세요. 좀. 물론 전 뭐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타도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타도 카드는 상당히 유의미한 선거운동, 선거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실효타가 될 수 있는 윤석열 타도를 민주당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동훈이가 슬쩍 윤석열 디스했다고 부산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또 개인 지지율이 6% 오르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뭐 했습니까?